안녕하세요. 지분경매 파생상품 조홍수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 파생상품 실전반 강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또 같이 공부해 나갈 건데요. 잠깐 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 지분경매 파생상품이라고 찾으셔서 이렇게 가입하시면 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은 10분간 이와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지금 오늘 같이 공부할 부분요. 지난주에 우리 지분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지분경매 파생상품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지분경매 파이퍼 대출 프레폰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원고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이 5,687만 원이라는 해당 토지의 실거래가를 인근 토지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또 공유물 전체를 그래서 이렇게 평가에게 이견이 있으면, 그렇다면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를 갖다가 경매로 매각해서 매각대금에서 지분 비율만큼 배당한다는 판결을 해주십시오 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 준비서면에 또 보시면요, 가액배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가액배상이 현물 분할의 한 방법으로 전면적인 가액배상에 의한 공유물 분할 판결, 이 가격배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일단은 대금 분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현물 분할, 그리고 현물 분할에 의한 가액배상, 이렇게 세 가지 판결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 뭐 합의가 된다 그러면 조정에 의해서 또 되는 경우도 있고 매매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물 분할이 되든가 또 가액배상이 됐을 때 원고 입장, 우리 경매에서 지분 물건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결국은 대금 분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러한 기법과 비법과 기술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금 분할 판결을 받기 위해 가지고 바로 또 준비 서면을 넣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가액배상 내지는 이 감정 나온 금액대로 감정평가를 신청해서 감정 나온 가격으로 나는 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가 감정 신청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물 분할 소송은 이와 같이 가단으로 되어 있고요.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감정 청탁 신청합니다. 이 사건 분할 대상 부동산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또 감정을 한다. 그래서 전문 감정인으로부터 감정 목적물에 대한 감정 당시의 시가를 산출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제시하느라고 감정 신청서를 냈는데요. 이 감정 신청서가 판사님에 의해 가지고 채택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감정 신청한다 그래서 판사님이 감정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는 건 아니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채택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요. 피고 소송 대리인은 그래서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이 감정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이유는요, 그 이후에 조정이 잡혀 있어서 판사님이 조정회의에서 끝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감정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 변호사하고 우리 원고 실전반 제자하고 이와 같이 조정실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풀어놨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입니다. 위원이. 그리고 원고고요. 여기 또 피고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위원이 두 분이 생각하는 보상가액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피고 측이 첫 답변서를 현물 분할도 얘기한 기록이 있어서 드리는 말인데, 원고 측도 현물 분할 판결도 동의하시나요? 물론 원고가 현물 분할 판결에 동의하냐, 이와 같은 얘기를 조정위원이 하게 되면 우리 원고는 좀 불리한 경우입니다. 그 이후에 원고가 대답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에도 적시하였듯이 몇몇 공의자들이 법리상, 판례상 현물 분할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위원,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피고들이 현물 분할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피고들이 그들의 현물 분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일단은 원고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위원이 피고는 어떠세요? 그런 조건부로 현물 분할 방법은 어떠세요? 피고 측에서 타 공의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안 되게 그럼 완전 사이드 쪽 갓길 부분 분할해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원고가 상관없습니다. 아무 부분이나 떼주세요. 변호사님, 이 변호사님, 이렇게 피고 측 변호사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끼어들지 마세요. 여튼 이건 현물 분할을 할 건 아닙니다. 현물 분할을 해준다고 상대 변호사가 얘기했다가 띄워달라 그러니까 또 이건 현물 분할 할 건 아니라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그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상대 변호사가 또 현물 분할 못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조정위원이 네, 저도 그래서 말씀드려본 건데요. 피고는 결국 현물 분할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네, 본인들이 피고가 현물 분할 원합니다 해놓고 또 우리 원고가 현물 분할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현물 분할 원치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조정위원이 그럼 가액배상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현물 분할에 의한 가액배상 아까 세 가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두 분이 원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원고는 준비서면으로 제출했듯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4,200만 원이고 피고는 얼마 가능하시다는 거죠. 일단 4,200을 제시했습니다. 원고 이거 취득가가 얼마죠? 네, 취득가를 왜 자꾸 물어보시나요? 그건 변호사님이 알아보셔야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피고, 제가 물어보면 답을 하셔야죠. 상대 변호사가 얘기한 겁니다. 제가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변호사를 하세요. 판사는 하지 마시고요. 말투가 너무 불쾌해서 못 참고 한마디 했습니다. 피고가 4,5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알면서 물어본 겁니다. 서로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의 태도나 말투가 너무 불쾌해서 못 참고 한마디 했습니다. 1,500만 원이잖아요. 아시네요. 근데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위원장님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위원장님이 언제 제 취득가를 묻거나 궁금해 하셨나요? 지금 원고 피고가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면서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보며 위원장님 방금 그거 물으신 적 있으시나요? 위원, 두 분 필요 없는 감정 싸움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서로 논점만 말씀들 하시죠. 피고, 어쨌든 취득가가 1,500만 원의 세금 및 재경비 감안 1,7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구태여 원고인 저에게 답을 듣고 싶었나 봅니다. 감정평가액이 2,200만 원인데요. 감정평가와 현재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 사이 부동산 토지 경기가 엄청 폭락한 것도 아니고 시가가 감정평가액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피고하고 이렇게 조정실에서 서로 실갱이를 하면서 신경전을 보이고 또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이 근데 이런 경우 결국 객관적인 현재 금액이 산정돼야 하는데 전국에는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감정평가로서 파악할 수밖에 없으니 일단 피고 측 변호인분 본안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감평을 하게 되면 그 평가대로 원고 측 집을 매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성의 없이 끄떡이면서 네, 그럼 두 분 이 건 어떠신가요? 본안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감평을 실시하고 감정평가대로 피고는 원고의 지분을 매도하는 것에 동의하되 원고는 준비서면으로 주장한 대로 감평가 대비해서 괴리가 큰 실거래가 발생 시 그에 따른 약간의 가액 조정을
주장할 수도 있다 정도로 해서 본안에 동의서 넘기는 거요. 저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원고랑도 뭐 대리에서 또 같은 곳에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이제 또 다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피고 의뢰인들 대리에서 같은 소송을 지금 또 공유물 분할 소송을 다른 번지에서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위원이 또 원고하고 피고가 그 소송에서 결국 간평하는 걸로 진행 중이기도 하고 해서 그 간평으로 인접도로 금액이 나올 거니 그래서 이 사건은 별도 감정이 필요할지 말지 모르겠고 여튼 본안 사건으로 넘어가서 공방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조정위원 결국 조정 불성립을 하고 본안 사건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런 부분 말씀하셔야겠네요. 원고, 네, 오늘 피고 측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할지 들어보려고 출석했는데 오늘도 역시 시종일관 1,700만 원 얘기하다가 지금 회사의 간평가 기준으로 얘기를 처음으로 하셔서 무슨 처음이에요? 시가 얘기 계속 했잖아요. 시가가 그렇지만 매수 이양 금액은 1,700만 했으면서 또 딴소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원고가 가액차가 커서 조정석님은 제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본안에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액배상 판결은 나올 수 없는 사건이라서 일부러 피고 변호사 들으라고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는 이 사건이 감정평가 신청이 상대로부터 들어왔고요. 이 감정평가 신청을 통해서 나온 가격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감정평가를 신청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공유분할 소송이 이와 같이 상당히 깊게 또 들어가면 복잡하고 조정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조정이 성립돼 가지고 뭐 매도가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현물 분할이 나왔고요. 가액 배상이 피고 대리인 변호사로부터 나왔는데 대금 분할은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도요, 대금 분할로 갈 수밖에 없는 기법과 비법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원고, 또 우리 제자는 실전반으로부터 우리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이와 같은 기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밀리지 않는 이러한 그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실전반 과정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비가 6개월 과정 400만 원입니다.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교육실에서 있는데요. 이 교육장에서 지분경매와 소송과 협상 기술을 실전 물건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낙찰받고 묶인 공유지분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또 지분경매를 책으로만 공부했는데 한 번도 낙찰받지 못하고 헤매고 계신 분들 또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낙찰받고 묶인 지분 물건 해결사로서 많은 분들이 제 교재를 보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분경매에 3가지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대기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그리고 지분경매 파생상품까지 이 지분경매 3가지 교재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지분경매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분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경매 소송 타개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첨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송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 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 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 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 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 경매의 파생 상품과 소송과 협상 과정에 대한 실전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